네, 오봉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7번째 강의로 도시군계획설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계획설은 처음에 기반시설이죠. 기존에 기반시설이라는 게 7종류가 있었는데 그 7종류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서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돼서 위치나 규모 같은 게 확정되면 그게 바로 도시군계획설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도시군계획설에 의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아직까지는 기반시설 상태가 되는 거죠. 도로나 공원, 학교, 상하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기반시설인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설치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치,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미리 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설치를 한다면 그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일명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경미한 기반시설. 자, 우리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법정된 경미한 기반시설도 있죠. 우리 여기 나와있지.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거, 공공공지, 방송통신, 열공급설비, 시장이나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경미한 기반시설이니까 경미한 기반시설을 쭉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설치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관리 결정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경미한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잘 보셔서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공동구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우리 세 번째로 공부하실 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절차가 제일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제일 먼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먼저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맨 앞에 절차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 결정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만 수립을 하고 다른 사업할 때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은 일단 수립권자가 있는데 그 수립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이방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이방권자가 돼서 기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로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보상계획 같은 걸 포함해서 사업을 3년 안에 시행하는 것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2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를 1단계, 2단계 나누는 계획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단계별은 누가 수립을 하고 몇 년 안에 수립하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그런 걸 좀 파악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데 2년 안에 수립을 하는 거죠. 2년 안에 수립을 안 해도 뒤에 실효되는 규정 같은 건 없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 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수립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그 안에 보상계획이라는 게 포함이 되죠. 1단계로 먼저 보상하는 거, 2단계로 나중에 보상하는 거, 보상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별광역, 자치도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되 이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님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협의 절차와 공고라는 게 밖에 없습니다. 협의 절차와 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같은 거 안 합니다. 심의도 안 하고 협의와 공고라는 절차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면 수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시행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행자. 단계별 집행계획 다음에는 시행자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시행을 하는 거죠. 행정청 원칙, 특별광역, 자치도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그 특별한 사업 아니면 해당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님도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 우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려면 민간 건설회사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분들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 봐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시행자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나 시장노조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안 받습니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2번이나 출제했으니까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분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결정되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인가 고시, 실시계획이라는 게 이제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일종의 공사계획입니다. 실시계획 내용에는 설계도나 자금계획, 사업 시행 기간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보상하는 계획이고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사업의 설계도나 자금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자,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인가를 받죠. 실시계획의 인가. 자,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인가받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거죠.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절차, 이해관계인 의견 절차까지도 확인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 이행보증금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사업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시송달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토지의 수용사용 규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서 필요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은 수용 사용을 할 수 있고 인접한 도시계획서에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 여기 노란색으로 들어간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은 수용 사용인데 도시계획서에 인접한 토지 등은 일시 사용이죠. 그리고 이제 수용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하는데 공취법을 준용을 하는 건데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면 공시법에 있는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실시계획 고시가 있을 때 공시법에 따른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 일시 사용 장애물 제고도 할 수 있는데 타인 토지 출입을 할 때는 비행정청에 출입할 때는 자, 출입 허가를 받고 7일 전 통지, 행정청에 출입할 때는 출입허가 같은 거 안 받고 7일 전 통지만 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를 하려면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한테 가서 동의를 받고 3일 전 통지라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공유지가 들어가면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국공유지가 들어가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는 매각이 제한된다. 그런 국공유지 처분 제한까지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가 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